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턴 에릭슨의 상담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국제보인 NLP 최면 명상 지도사 김성진 코치라고 합니다. 네, 밀턴 에릭슨의 최면 상담. 밀턴 에릭슨은 근대 최면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죠. 네, 어, 이분은 이제 평생을 장애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자신의 어떤 장애의 체험을 통해서 특히 사람이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트랜스로 들어가는 대화 체면의 한 장르를 새로 개척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밀턴 에릭슨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이죠. 에릭슨이라는 성은 원래 미국식 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자기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이민 온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미국에 거주한 음, 그런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 그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하죠. 특히 그 생리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두 번의 소아마비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17세 때 그리고 50대 17세 때 소아마비를 통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온몸이 굳어가는 통증을 참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열심히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라고 한 표현이 때에 따라서는 노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노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 그 의미상으로는 yes라는 승낙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대화자 사이의 음성의 높낮이, 억양, 행동 패턴을 통해서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서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밀턴 에릭슨은 또 그 밖에 생맹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음치였다고 하죠. 그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색은 자주빛 색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주로 이제 넥타이매도 자주색, 점퍼를 입어도 자주색 점퍼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청년기에 밀턴 에릭슨의 모습입니다. 밀턴 에릭슨은 그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과 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최면 전문가인 헐 박사로부터 최면을 이제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로드 아일랜드 주립병원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그 청년기 시절 밀턴 에릭슨은 그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어, 선우 한 개 가지고 한 100일 가까이 그 미국의 아주 엄청나게 긴 강으로 유명한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횡단을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선우 한 개 휠체어를 코너에 싣고 음, 간단한 배낭만 가지고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식사는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죠. 몸이 불편해 보이는 청년이 휠체어를 커너에 싣고 그 조업을 하는 어부들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몸이 좀 불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배를 접고 있다는 것을 어부들한테 확인시켜 주자
어부들이 이제 그 조업을 다 마치고 나서 금방 잡은 정어리 등을 그 밀턴 에릭슨이 있는 커누에 던져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생선을 또 받아서 커누를 무트로 이동하려면 또 이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무트에서 또 이렇게 조업을 하는 어부들 주변을 이렇게 서성거리자 어부들이 눈치를 채고 몸이 불편해 보이는 밀턴 에릭슨을 커누에서 육지로 이렇게 휠체어에 앉게 하고 이렇게 육지에 내리게 도와줬더라는 아주 그냥 유명한 그런 또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밀턴 에릭슨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재단 모임 연구소가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135개의 밀턴 에릭슨의 연구소 재단이 있다고 하죠. 어, 자, 그래서 이제 뭐 노후의 밀턴 에릭슨 이렇게 자주색 셔츠를 입었네요, 그죠? 자주색.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그를 연구하는 수학들의 연구소와 재단이 많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그 제자들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밀턴 에릭슨과 30분 정도만 대화를 나누면 고민이 말끔히 해결되는 그의 혁신적이고 마법적인 상담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전에 밀턴 에릭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 이 내담자는 이 내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의식의 작용을 최소화해야 되고 무의식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내담자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눈뭉치를 굴리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밀턴 에릭슨의 그 기술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만 밀턴 에릭슨의 딸인 베티 에릭슨은 그런 제자들의 태도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자기 아버지 밀턴 에릭슨이 내담자를 대하는 그 철학이나 자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정신병적 징후의 내담자들이 보여주는 그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나 또는 굉장히 소심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밀턴 에릭슨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했었다고 하죠. 그런 어떤 내담자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밀턴 에릭슨의 상담 철학은 그렇게 제자들이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단순히 밀턴 에릭슨이 구사하는 현연한 언어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그 딸인 베티 에릭슨은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자, 밀턴 에릭슨의 상담 철학, 그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여는 방법을 찾고 내담자들이 자신의 고민의 현실을 다르게 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은유적 이야기나 상징, 의식, 심지어는 역설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고민을 새로운 방식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밀턴 에릭슨은 내담자들의 고유한 경험적 언어로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유한 경험적 언어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자면 내담자가 고민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 언어라는 거죠. 이런 뭔가
회색빛이 느껴지면서 뭔가 음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의 기분이에요라고 했을 때 회색빛, 가라앉는 이런 어떤 신체 감각적인 어떤 느낌의 언어를 존중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담자리 쓰는 말, 어투, 행동, 움직임, 신호 등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기 때문에 상담자인 밀턴 에릭슨 스스로가 아 아주 트랜스 상태, 최면 상태에서 아주 굉장한 집중력이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어투나 말투 하나하나까지도 집중해서 바라보는 트랜스 상태에서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그 내담자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그런 경험 고유의 경험적 언어로 상담을 요구합니다. 그런 어떤 밀턴 에릭슨의 경험적 철학 때문에 그 내담자는 자신의 세계를 굉장히 상담자가 존중해 준다. 나의 어떤 이런 때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이런 생각과 사고와 신념의 패턴을 상담자가 인정해 주고 수용해 준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내담자는 좀 더 자신의 마음을 상담자에게 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어떤 인간의 만남, 인간 중심의 인간 존중의 그 상담 철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공감적인 이해는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과 같이 맥락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로저스는 내담자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면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공감이라는 것은 내담자들의 현상학적 세계, 현상학적 세계라는 것은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세계죠. 그런 세계로 같이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이다라고 상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잃지 않고 내담자들의 세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 내담자가 공감적인 이해를 서로 간에 경험을 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내면 세계에서 믿을 만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밀턴 에릭슨의 상담 일화가 있습니다. 항상 밤마다 그 괴물들한테 시달리는 꿈을 꾸는 어린 입학 정년기에 한 여 8 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밤마다 이렇게 막 괴물들이 나와서 자기를 쫓아가는 그런 꿈을 꾸기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어떤 증세를 호소하는 어린아이를 왕진을 한 밀턴 에릭슨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마음속에서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뭐니?" 라고 묻자 그 소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불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독만 있으면 이 불독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는 밀턴 에릭슨에게 "아저씨 그 혹시 불독 익명을 저한테 주실 수 없어요? 불독 익명이 내 어 침대 베개 머리맡에 있으면은 그 불독이 내 꿈에 나오는 괴물들을 물리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밀턴 에릭슨은 그 소년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본인이 직접 헝겊으로 불독 모양의 헝겊 인형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죠. 그걸 이제 두세 개 만들어서 그 소년의 베개 근처에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불독 인형이 그 베개 주변에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다.
불독 익명이 베개 밑에 있자 그 소녀는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을 잘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밀턴 에릭슨의 또 상담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 내담자의 여러 가지 저항이나 거절, 또 상담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비판하고 분석하지 않고 밀턴 에릭슨은 그러한 어떤 내담자의 저항이나 불안, 거부감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이 활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법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그 내담자에 대한 지극한 존중과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하나의 기법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밀턴 에릭슨의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담자가 이제 보통 밀턴 에릭슨에게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최면을 이렇게 걸 때 저는 그 밀턴 에릭슨 선생님의 이 최면이 과연 저한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되고 저한테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거부감을 펼칠 때도 예를 들어 밀턴 에릭슨은 선생님의 그러한 신중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중한 태도의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는 법이 많으니까요. 좀 더 그렇게 신중해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의 어떤 고민을 스스로 책임지고 본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 내담자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은 진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선생님이 하시는 그 최면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식으로 그 내담자의 그런 어떤 거부감과 불안까지도 존중해 주면서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더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담자에 대한 집단 존중과 관심, 신뢰, 래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지어 밀턴 에릭슨은 내담자가 말하는 특정한 어떤 용어나 태도까지도 이렇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공유를 하고 페이싱이라고 하죠. 페이싱. 그 내담자의 어떤 숨을 쉬는 그런 호흡까지도 일치시켜서 그 내담자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상황에까지도 일치시키는 그런 집중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또 밀턴 에릭슨의 실제 경험 임상 사례가 있다고 하죠. 그 밀턴 에릭슨이 학부를 마치고 그 지역의 주립 정신병원에 이제 취업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꽤 오래된 아주 어 특색이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년의 남성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오늘 하루는 참 하늘이 맑네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를 혼잣말에 중얼거림,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하면서 혼잣말을 했다라고 하죠. 항상 어 밀턴 에릭슨이 근무한 첫날부터 이 존은 밀턴 에릭슨에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이 환자를 유심히 바라본 밀턴 에릭슨은 며칠이 지난 후 그 존이라는 환자를 만나자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존. 제 이름은 밀턴 에릭슨입니다." 그러면서 밀턴 에릭슨이 자신의 손목 시계를 한번 보고 하늘을 쳐다보며 "오늘 하루는 오늘 아침은 날씨가 참 맑네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존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혼잣말을 했죠. 그렇게 존이 자기에게 인사하기 전에 먼저 밀턴 에릭슨이 다가가 존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를 했다라고 하죠.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그 존이라는 사람에게 또 똑같이 밀턴 에릭슨이 "안녕하세요 존. 제 이름은 밀턴 에릭슨입니다." 시계 보고 하늘 한번 보고 "오늘 아침은 참 맑네요." 중얼중얼중얼중얼 이렇게 대화를 건네자 그날 존이라는 환자는 조금은 찡그린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밀턴 에릭슨 씨. 당신의 이름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조금 의미 있는 말을 좀 해 주세요." 라고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대화를 밀턴 에릭슨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밀턴 에릭슨은 빙그레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존. 당신의 성이 뭐죠?"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 존이라는 사람의 성은 도노반이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젊은 시절에 어 목공일을 했다는 그런 어 정보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나자 그 존 도노반이라는 환자는 그 정신병원에서 봉사 목공일로 봉사 활동을 하는 아주 모범 환자로서 이렇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로부터 얼마 후 또 퇴원도 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밀턴 에릭슨의 어떤 이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은유입니다. 은유. 은유는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동화 또는 이솝 이야기, 안데르센 동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모두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화의 소재입니다. 이런 동화나 우화 속에는 우리가 하는 일, 인생, 죽음, 인간관계, 건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교훈과 지혜가 녹아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그 주인공의 이야기의 맥락과 조금 연관 있는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어 내담자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고 간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어떤 저항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당신은 이런 증세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내 말을 믿고 따라서 하세요라는 지시적이고 또 직설적인 어떤 상담이 아니고 부드럽고 간접적이면서도 은유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내담자가 저항감 없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상담이 있죠. 어느 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년의 여성은 그 우울증도 있었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또 휠체어를 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별장 안에 하루 온종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중년의 부인의 친척이 밀턴 에릭슨에게 의뢰를 하자 밀턴 에릭슨이 왕진을 했던 것이죠.
아, 죽은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주 의기의기한 대저택의 별장에 살고 있었지만, 이 청년은, 이 중년의 여성은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 별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별장에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만큼은 끝이 정리가 되고 있었고, 그 화단 중에서도 제비꽃을 이 매일 물을 주고 애정을 쏟았다고 하죠. 이 중년의 여성은 젊었을 때 아이를 임신 중에 사산한 경험이 있고,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제비꽃을 아주 이렇게 가꾸면서 소유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성이 지역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과,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이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 실패해 있고 우울증 증세로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이 우울증세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밀턴 에릭슨은 그 지역, 이렇게 중년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인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소식지를 구해서, 조카에게 구해서 소식지에 나오는 그 경조사가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하면 경사, 누가 죽으면 부고, 적혀 있는 그 주소에다가 부인이 애지중지 기르는 제비꽃을 한 송이 그 주소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부인의 증상이 많이 나아지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중년의 여성은 그 지역의 교회 소식지에 그 주소란에, 동조사 부고란의 주소지로 매주 제비꽃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자 그 지역에 신문을 우연히 알아본 밀턴 에릭슨은 이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지역 전체의 신문에 일면 기사로 "우리 지역의 제비꽃 여왕 운명하다." 10년 동안 이 여성이 그 지역의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제비꽃을 주자, 그 제비꽃을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제비꽃 여왕의 중년 부인이 사망하자 그 중년 부인을 죽음을 추모하는 애도의 신문 기사를 광고를 내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일간 신문지의 일면을 애도의 광고 기사로 쓰이게 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밀턴 에릭슨은 결국 내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직접 직접적인 어떤 상담보다도 내담자 자원의 세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왔던 그런 혁신적인 상담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밀턴 에릭슨은 저의 또 역할 모델이기도 한데, 저 역시도 밀턴 에릭슨의 그런 어떤 상담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모두가 자기 어떤 문제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밀턴 에릭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오늘 또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